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자,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내 실력은 지금 좀 안정화된 건지, 아니면 많이 모자란 건 아닌지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정글이 있어요. 모의고사 한 회차분이 있는데 그냥 모의고사 아니고요. 이미 검증되고 통계까지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을 보시고 영상을 봐도 좋겠고요. 나는 정말 저 모의고사 중에서 1위, 그러니까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까지 1위 문제들 내가 한번 눈으로 빠르게 살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오답률 1위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모의고사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랑 같이 호흡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오답률 어휘 탑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문제 2번이 오답률이 좀 더 높았는데요. 자, 우리가 어휘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휘도 똑같이 5점, 저 뒤에 20번, 19번 빈칸도 5점. 그러면 훨씬 더 시차말로 가성비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되지 쉽다고 실수하고 후다닥 넘겨가지고 나중에 채점할 때 아쉬워하고 이런 거 안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빈칸 어휘 문제도 미니 독해처럼 풀어주시기를요. 자, 그냥 푸는 거 아니고요. 미니 독해처럼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독해 빈칸 풀듯이 그렇게 분석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의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많은 고객들은 달려갔습니다. 은행으로 그들의 저축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이죠. 자, 뭐가? 그것이 곧 go bankrupt. 파산할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에? 재정적 위기 동안에. 자, 이렇게 읽어서 답은 야,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정확하게 미니 독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두렵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자,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저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바로 많은 고객들이 은행으로 그들의 저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이과라고 해요. 자, 이유와 그리고 결과로 연결되는 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이 여러분 파산의 위기예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축액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저축액을 찾아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축액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이렇게 해서 돈을 찾아온다. 그럼 이 중에서 찾아온다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찾아온다라는 단어는 안 보여요. 바로 여러분들이 withdraw라는 단어가 인출하다라는 단어를 안다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withdraw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맞춰야만 해요. 어떻게요? 소거법이요. 소거법으로 하나씩 없애면서 확률적으로 정답률을 높여야죠. 자, 볼까요? 아니, 지금 파산한다고 하는 저축액을 maximize? 최대치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맡기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deposit. 저축하다?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 그 은행에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겠죠. 2번, 3번 이렇게 소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정답률을 높이시는데 loan이라는 단어가 대출하다까지 하면 아니 파산하게 생겼는데 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셔서 withdraw라는 뜻을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거하고 남는 번호를 골라내는 방법 또는 내가 2개까지 줄이는 거 3개까지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답률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미니 독해처럼 정답 근거를 찾아서 소거법으로 풀어낸다. 잊지 마시고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문법 문제예요. 해당되는 문법 문제가 정답률 1위였고 전체적으로 문법 파트 외에도 독해까지 합친 전체 파트에서도 오답률이 현장직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건 대단히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우리 문법 문제 학생분들 틀리면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딱 정해드려요. 이건 여러분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고 이 시험 직전에 이렇게 상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리마인드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막 대단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 잘못됐나 봐. 큰일 났어. 절대 걱정하실 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는데요. 이건 문법 빈칸이죠. 문법 빈칸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선택지를 읽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보고 말하려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제. 그렇죠. 시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태도요. 태?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 모든 문제에 지금 BPP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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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P. 고로 BPP가 공통적인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얘는 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수일지요? 어머,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워즈와 분명히 이게 3인칭 단수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일지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건 1번과 2번 사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문제의 시제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선택지만 보고도 이것은 시제와 그리고 수일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걸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박스로 들어가자고요. 박스로 딱 들어가서 정답 근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지금 맞이하는 게 누굽니까? if입니다. if. 제일 먼저 뭐 생각나요? if 가정법. 그렇지. 훌륭해요.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괜찮아요. 잠깐 까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규 과정을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거치시면서 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 들어봤다?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살짝 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이 영상으로 정리해봐요. 자, if절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주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죠. 다시 한번 자, 컴마 있고요. 컴마 이후에 우슈 콤마의 우드 그 다음에 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드 뒤에 동사 원형.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봤자 얘는 내용상 부정이라는 의미고 여기 ing 무슨 상관이에요. 우드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나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제가 다른 시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진행형이가 뭐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건 if절이 나왔고 그리고 주어가 나왔으며 빈칸이 나왔어요. 컴마하고 주어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우드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중에서 얘는 뭐에 해당되죠? 가정법?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 우슈쿠마, 우드슈드쿠드 마이트 또는 우스쿠마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죠. 가정법 과거구나. 좋았어! 라고 하기 전에 하나 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if절인데요. 뒤쪽에 지난주라고 시제가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절인데 now라고 시제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머선일? 머선일은 머선일이에요.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가정법 중에서도 혼합가정이라는 거죠. 혼합가정 기억납니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더니 오늘 얼굴이 띵띵 부었어. 그죠? 이런 거.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나 20살 때 전공을 선택 제대로 못해서 지금 후회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이것을 혼합가정이라고 하고요. 그 혼합가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식 1부 주어 헤드 PP 컴마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이게 바로 혼합가정.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도 시제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헤드 PP. 자, 시원하게 몇 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3번으로 가셔서 얘가 헤드 PP를 통한 가정법 혼합가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가 종속절과 주절에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if 주어 헤드 PP 컴마 주어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 이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금 형광펜 체크되어져 있는 정답 근거와 선택지 분석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업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빈칸 문제는 저도 문제 제작자로서 항상 빈칸의 선택지의 출제자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먼저 막 급한 마음에 박스 들어가지 마시고 선택지를 통해서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이 일의 7할 이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이어지는 생활영어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생활 영어 메신저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것도 우리가 약간 좀 가드를 내려놓고 좀 풀죠. 아이, 뭐 어렵잖아. 이렇게 푸는데, 막상 풀 때 어렵고 채점할 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풀 때는, 그냥 막 흘러가고, 채점할 때 왜 답이야? 왜 답이 3번이냐고? 왜 2번이냐고?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안 좋게 틀리는 케이스예요. 틀려도 잘 틀리는 게 있고요. 자, 맞춰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 때는 별 이슈가 없다가 나중에 채점할 때 아니 왜 답이야 이게? 난 고민조차 안 했는데 그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영어는 제대로 푸시려면 역시나 선택지 분석.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봤었을 때 여러분 이 지문은요. 우선 먼저 미팅룸이라는 말 자체는 미팅룸, 미팅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미팅 그리고 미팅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변수가 되는 부분은 뭐냐? 자 지금 보세요. 여기가 변수가 되겠죠. 변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room location. 룸의 위치에 대해서 나는 컨펌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 우리 미팅하는 방이 위치에 대해서 컨펌해야 된다는 걸 확정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장소의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요. postpone. 연기한다. later time. 나중으로 연기한다. 자 그러면 1번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자, 이 미팅에 대한 아젠다, 주제라는 것 자체가 업데이트 된다. 그럼 주제를 업데이트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주제. 자, 내 생각에는 우리가 미팅 시간은 1시간만큼, 시간만큼 뭐 해야 된대? 연장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4번은 시간에 대한 연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갱신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을 때 2번과 4번은 조금 여지가 있겠네요. 왜? 시점과 시간은 관련해서 시간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팅은 맞는데 그 미팅의 시간을 나중에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걸 시간을 연장하자는 건지 이거 되게 첨예하겠구나 라고 먼저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리가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여러분 이게 출제 기조 변화 예상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자, 왼편에서 크리스 커럴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이미 리가 있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자, 지금 우리의 빈칸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에요. 자, 크리스. 결국은 우리 크리스는 크리스 대화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또 다른 대화자 제이미는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결국은 생활영어는 늘 말씀드리죠. question and answer. 결국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다루실 줄 아는 상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점은 절대로 흠결이 가지 않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미, 자, 너는 잠깐 시간 있어? 우리 미팅에 대해서 한번 토론할 시간이 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이슈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들? 미팅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누가 제시하는? 크리스가 제시하는. 그러면 자, 제이미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알겠어요. I see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I see가 있고 I know가 있거든요. I know 같은 경우는 나도 알아. 공감이 돼. 네가 말한 거 나도 알잖아. I know 이거고요. I see 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이번에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 맞아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이미도 미팅에 관련된 이슈를 뭔가 새롭게 듣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Would you like me to notify? 내가 뭐 인식시킬까? 팀에 대해서 이 변화를 그러면 미팅 이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미가 내가 그러면 전파를 좀 할까? 팀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파를 좀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팅에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크리스가 제시를 했고 알겠어. 그럼 이제 내가 이것들을 팀원들한테 전파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Great. 그러면 좋을 것 같아. I finalize. 내가 이번에 중요한 말 나갑니다. 뭐에 대해서? New time.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최종화할게. 그리고 let it know.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 시간을 최종화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자, finalize a new time이라고 했으면
시각을 정하는 겁니다. 시각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 자, new tim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2시에 하기로 했던 이 회의를 새로운 new time 4시로 finalize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시간을 연장한 겁니까? 시간을 미룬 겁니까? 미룬 거죠? 시간을 바꾼 거죠? 물론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지만 시간을 연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정답 후보였던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의 정답은 이게 시각의 변동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지 중에서 시각의 변동을 이야기한 건 딱 2번, 2번. Could we postpone the meeting the later time? 자, 우리 좀 모임을 조금 나중 시간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미팅 이슈의 변화는 우리가 시각을 변동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택지 단계에서 2번과 4번이 의심스러웠어요.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간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변동이고 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유일하게 2번만 가능하고 4번은 매력적이지만 정답이 아니다. 였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오답률 1위 문제 생활영어였습니다. 자, 가벼운 생활영어도 반드시 5점을 획득하는 전략을 가져가자. 잊지 마시고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셔서 힘들게 만들어낸 점수를 생활영어, 어휘 등으로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독해는 우리가 독해 비율 자체를 저희 단전 피드백에서는 1차와 2차를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65%에 해당되는 13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위 문항이라면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이슈가 있는 문항이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는 선택지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분석에서 공통적인 사안은 여러분 이게 펜션이라는 거예요. 펜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놀러가는 펜션, 그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펜션 말고요. 여기서 펜션은 연금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소재로 보았을 때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 펜션이라는 연금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도 연금 제도에 대한 언급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얘는 신소재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기사글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풀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풀지 않았죠. 자, 그렇게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를 통해서 펜션을 어떻게 하자고 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선택지 분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이에요. 시험 문제에 앞선 여러분이 길을 만난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길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각이 앞서서 서 있는 이게 나예요. 그럼 내가 어떤 길로 갈지 길을 먼저 파악하는 거야. 여기는 자갈이 있는지, 여기는 모래인지, 진흙인지 아니면 꽃길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변수를 이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변수는 이와 같습니다. 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 펜션이라는 것이 공적 펜션을 교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는 사적 펜션이 교체를 공적 펜션에 남는다. 그러면 사적 펜션이 자 중요하다. 사적 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replace라는 단어의 특징인데요. 요게 여러분들 사랑 공중에서 얘가 교체한다는 건 결국은 사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적 펜션에 대한 이야기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펜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affordable, 적당하고 알맞아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적당하고 공평한 것이 목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사적 펜션, 공적 펜션 얘기고 2번은 적당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not A, but 뭐예요? B죠. A가 아니라 B다. 자, 그러면 빈칸은 바로 여기. 자,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세대 간의 공통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재정적인 안정성보다는 자, 뭐에 있어서의 세대 간의 공평함.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공평함이 있고 그리고 자, 여기 안정성이 있고 여기 공평함이 있는데 얘는 안정성이 아니라 공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서늘하다. 2번과 3번의 차이점 명료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함이라는 말과 공평함이라는 걸 둘 다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은 공평함만 가져가자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 2번과 3번은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죠. 즉 공평함에 대한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건 3번이고요. 2번은 적당하고도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요거 두 개 눈에 들어와요. 요거. 자, 그다음에 4번도 마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개정이 되어야만 한데요. 근데 그 개정의 목적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거래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도 같지 않아요. 왜요? 3번에서는 세대 간의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4번은 미래 세대한테 싹 다 몰아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선택지가 2번, 3번, 4번은 지금 그 공정함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2번은 공정함과 적당함까지, 3번은 자, 우리의 세대 간의 공정함만을,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1번은 사적 공적이니까 아예 생뚱맞게 다른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색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한다면 2, 3, 4는 첨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빈칸 주변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빈칸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글의 후반부인데 글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빈칸은 바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다른 말이라는 것은요.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등가로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요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그럼 이러한 이슈라는 건 앞서서 언급된 거겠죠. 펜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균형을 맞춰야만 하는데요. 재정적 안정성과 공평함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와우. 재정적 안정성과 공평함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된다. 3번이 틀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왜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밸런스를 A with B, A와 B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not A but B. 그러니까 3번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맞추는 건데요. 다양한 필요를,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자, 뭐를 가로질러서 다른 나이의 세대의 그룹, 집단들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공평함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훅 좁아지는 거는 2번과 4번의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뒷부분 여기만 읽고 나서 선생님 이거 정답 몇 번이네라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왜? 출제자들도 문제를 낼 때 영어의 지문 자체가 두 갈씩이나 미갈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낼 때 그걸 감안해서 내요. 문제 내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작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자체도 안 가지고 문제를 낸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읽기부터 가르쳐드렸고 이 문제를 전략으로 푸는 방법까지 커리를 통해 다 알려드렸어요. 고로 우리 뭔가 뒤에 껄쩍지근하게 어떤 부분을 안 읽고 이렇게 풀지 말자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풀 건데요. 주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갈게요. GS 전략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글 자체는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펜션 시스템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고난, 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 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부분의 정보의 부분을 예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 연령, 인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개정이라는 것은 필요되어집니다. 자, 비용이라는 것이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럼 갑시다. 앞에 있는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인 건 이런 부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개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균형을 맞춰야만 합니다. 어려운 균형의 행위 같은 것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냐. 자, 뭐 하는 거? such as 예를 들어 들어갑니다. 충분한 지원. 근데 그것이 은퇴자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정부는 유지해줘야 되는데 통제 아래에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우리가 어려운 균형의 행위들을 맞춰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사적인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 되려 일시간에 예산의 문제점을 불러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그들의 펜션 시스템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자, 그러나 이것 자체가 미래의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끄는 것 자체가 어디로 이어지게 만드냐면 우려를 만드는데 공평함에 대한 문제를 만든다. 뭐 세대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펜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적 안정성과 공평함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적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세대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선택지는 2번과 4번 중에서 미래 세대만을 위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죠. 자, 지금의 안정성과 세대 간의 공평함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단어는 자, 여기 흔들릴 뻔했지만 이미 아까 틀렸던 거기 때문에 출제자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트랙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재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적당해야 되고 여기서 적당하다는 말은 본문에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 결국은 적당하게 만든다는 걸로 문맥상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썼던 3번과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끝만 읽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거 진짜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수능에서도 안 통해요. 수능에서도 이런 저런 방법들이 나올수록 평가원에서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문제를 빈칸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용적 평가를 묻는 이런 기조 전환 문제에서 정답의 미가식 구조라는 것 지문의 미가식 구조라는 건 영어 전체의 특징이긴 하지만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문제는 잘 읽히는데 정답에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시간 쓰셨다면 정말로 제작자로서 뿌듯하고요. 꼭 시험장에서 5점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매력적인 오답 뒤로 하고요. 정답 2번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관련된 PDF 파일은 아래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마무리 하시는데 꼭 힘내시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